거두절미하고 정답부터 공개하면요. 실손을 제외하고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72,422원, 여자는 57,392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40대 보험의 정답인데요. 정말 이거면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비싸면 좋은 보험일까요? 특약이 많으면 좋은 보험일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싸다고 좋은 보험일까요?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용어는 낯설고 보험사는 많고 상품과 특약은 더 많고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0대 보험 설계의 정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고 왜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 설계 안에 남녀, 연령별, 고지사항별 보험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40대시고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어떤 보험사에 어떤 설계가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정답부터 공개하면요. 실손을 제외하고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72,422원, 여자는 57,392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40대 보험의 정답인데요. 정말 이거면 되냐고요? 네, 저는 이 정도면 꼭 필요한 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는 사무직 종사자 직업급수 1급 기준이고요. 공장근무, 운수업 등 위험도가 올라가는 일에 종사하시면요,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입원, 수술, 특별한 치료력이 없는 건강체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치료력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특약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제안서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분류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서를 볼 때는 크고 비싼 특약부터 저렴한 특약들 순으로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이고요. 일반암은 이 4개를 제외한 모든 암을 의미합니다. 유사암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암인데요. 그래서 높은 금액은 가입이 안 되고요. 일반암의 20%까지만 설계가 됩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여기에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사는 특별하게 유사암 진단비가 5년마다 10%씩 체증이 됩니다. 5년 뒤면 660만 원, 10년 뒤면 720만 원, 그리고 50년 뒤면 2배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의 보험료가 39,54원입니다.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무려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일 보장으로는 가장 비싼 특약입니다. 암은 기대여명까지 생존 시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데요. 2023년 기준 사망률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발병률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위험도도 매우 높은 질병인데요. 즉,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있는데요. 이 둘을 묶어서 보통 2대 질병이라고 하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뇌혈관 질환은 117만 명, 심장 질환은 183만 명으로 환자 수도 많고 무엇보다 사망률도 4위, 2위로 매우 높습니다. 즉, 발병률도 높고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묶어서 3대 질병이라고 하고요. 이 셋의 보험료를 합쳐보면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약들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 3대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겠죠. 그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1호종 질병 수술비는 부위와 수술의 방법에 따라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작은 수술은 1종으로 작은 금액이, 몸을 여는 수술같이 큰 수술은 5종으로 큰 금액이 보장됩니다. 약관상의 수술 분류로 보면 600개 이상의 수술을 보장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고요. 암 수술에 대해서도 큰 금액이 보장되는 강점이 있어서요.
단 하나의 수술비를 넣어야 된다면 꼭 들어가는 특약이죠. 그런데요, 이 1호종 수술비 한 가지만 있으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개복, 개두, 개흉, 즉 몸을 여는 관열 수술이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1호종 수술비는 몸을 여는 관열 수술은 4종, 5종으로 보장 금액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은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으로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스텐트 시술을 했다면 나름 큰 수술을 했지만 비관열 수술이라는 이유로 200만 원만 나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엔대질병 수술비입니다. 엔대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부위와 질병을 기준으로 개수가 정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질병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의 질병의 내용을 보면요. 뇌, 심장 수술을 포함해서 각종 주요 장기,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이 보장됩니다. 즉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수술을 하면 수술의 방법에 상관없이 1,000만 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호종 질병 수술비와 엔대질병 수술비를 조합하면요. 큰 수술에서는 크게, 작은 수술에서도 필요한 만큼 보장되는 탄탄한 질병 수술비 보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 수술비 50만 원까지 추가해서요. 질병이든 상해든 대부분의 수술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1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3%에서 100%까지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이 특약은 상해로 후유장애가 진단되면 그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 20%를 받았다고 하면요.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약이 5천 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 제외가 있는데요. 치아가 금가는 치아 파절이 됐을 때는 20만 원, 그 외에 골절에서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에서만 보상이 되는데요. 20만 원 진단비에 76원이라면 안 넣을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비, 양성 뇌종양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 진단비가 있는데요. 딱 봐도 내 인생에서는 없을 것 같은 사고지만 보장을 해주는 금액을 보면 2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보험료를 보면 88원, 215원, 46원 다 합쳐도 500원이 안 되는 특약들입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걸리면 큰 돈이 나오고 보험료가 미미한 특약들, 이런 특약들을 기타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요.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씩 준비하고요. 1호종 질병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로 수술비를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상해 후유장애, 골절, 화상 등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했는데요. 특약들의 개수가 많진 않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큰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촘촘하게 보장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40세 남자 상해 1급 20년 나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으로 79,320원인데요. 해당 보험사는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서요. 실납입 보험료는 72,422원이 됩니다. 여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57,392원이고요.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요. 남자는 40세 72,000원대부터 49세 9만원대, 여자는 40세 57,000원대부터 49세 62,000원대입니다. 남자는 7만원대에서 9만원대 사이 정도, 여자는 5만원대에서 6만원대면 필요한 보장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보장 대비 보험료 어떠실까요? 설계를 몇 번 알아보신 분들은요. 이게 어느 정도 저렴한 건지 감이 확 오실 텐데요. 이런 설계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리고 금융상품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10개의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특약, 최대한 비슷한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단가를 비교해 보면요. 해당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2등 보험사하고도 5% 이상 저렴하고요. 가장 비싼 보험사하고는 25%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여자 쪽에서 더욱 벌어지는데요. 여자는 두 번째 저렴한 회사와 무려 15%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의 가성비로 생각하면 이견이 없는 보험사라는 거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입원, 수술, 치료력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인데요. 언제 수술, 입원,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가입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을 보는 325 간편심사의 경우에는요. 건강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설계안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보험을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4가지만 뽑아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가격으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회사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일배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배책은 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보상해주는 특약인데요. 적은 돈으로 다양한 상황을 보상하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있는 특약이죠. 하지만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가족 중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가 적용되는 특약이라서요. 나 말고 다른 가족이 가지고 있다면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등에서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는 가족 중 일배책을 가진 사람도 없고 운전자 보험도 안 들 거다. 그런데 일배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그때는 더 비싼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왜 빠져 있냐는 겁니다. 심장질환의 특약 범위를 보면요. 전체 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이 7%대, 허혈성 심장질환이 50%대, 부정맥, 심부전이 포함된 심혈관 질환이 34%대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의 심장 관련 특약들을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포함되는데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포함되지만 급성심근경색은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 보이고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나름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문제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려면 급성심근경색을 무조건 1대1로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한 세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정맥, 심부전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정맥, 심부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한테는 수술비가 있잖아요. 정작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은 수술이잖아요. 수술은 1호종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요. 저는 굳이 안 넣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 정도만 가지고 되겠냐? 암 주요 치료비, 간병인 보장 같은 것들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요. 나머지는 상황이 되는 대로 꼭 필요할 때 그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 여기서 더 금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저렴하게 설계를 했지만 여기서 더 낮은 보험료를 원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빼고 몇백 원 줄여서는 티도 안 납니다. 유의미하게 보험료를 줄이려면 큰 걸 손대야죠.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엔대질병 수술비를 없애는 겁니다. 범위 자체가 1호종 수술비와 중복이 되고요. 엔대질병 수술비의 목적 자체가 1호종 질병 수술비를 보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뺀다면 이 친구가 1순위죠. 그럼 40세 기준으로 12,452원이 줄어들어서요. 보험료는 59,970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더 줄인다면 뭘 줄여야 될까요? 그 다음은 암진단비를 줄이는 겁니다. 암진단비를 3,000에서 2,000으로 줄이면 보험료는 1,318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보험료는 49,652원, 즉 4만원대로 진입하게 되죠. 40세 남자가 4만원대라 솔직히 이 이상 줄이는 건 선을 좀 넘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더 손대면 이제부터는 보험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니까요. 뭔가를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생각하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는 답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서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은 일반인방으로, 설계사분들은 설계사방으로 들어오셔야지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